자, 우려했던 램파드가 경질이 됐습니다. 경질될 것 같았나요? 사실 루튼 타운은 이겼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경질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언젠가 이번 시즌 안에 이렇게 성적이 계속되면 될 것 같긴 했는데 그치. 전 컨텐츠에서도 얘기했지만 데려올 매물이 좀 애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즌 중 경질은 또 램파드가 레전드이기 때문에 신중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좀 충격적인 상황이 나왔죠. 충격적인가요? 근데 어느 정도는 예정된 수순 아닐까요? 올해 안에 뭔가 될 것 같긴 했는데 저는 겨울 이적 시장 전후로 그럴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레전드라고 커버를 쳐주기에는 너무 순위도 낮고 안 좋았죠.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어 돈을 안 쓰고 이 정도 성적이면은 그냥 그래 다음 시즌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비슷한 게 사실 아르테타예요. 성적이 똑같이 안 좋았잖아요. 시즌 말미쯤에, 그러니까 시즌 말이 아니라 연말쯤에 똑같이 비슷하게 안 좋았는데 그런 차이가 좀 있었죠. 뭐 아스날이 조금 더 첼시보다 보수적인 구단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첼시는 워낙에 감독을 좀 자주 바꾸는 스타일이기도 했고, 거기에다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야, 똑같이 못하는데, 너는 돈 많이 안 썼으니까, 물론 뭐 바이아웃으로 파티를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넌 그럼 한 시즌 더 봐줄게. 야, 넌 돈 많이 썼잖아. 넌 짜져.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쵸. 아주 그냥 냉정하게 본다면. 그렇죠. 그런 쪽에서 뭐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제 기사가 참 얄궂게도 저희가 퇴근 시간대쯤부터 막 물고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일단 오늘로 밀어놨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기사들이 추가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영 램파드가 분위기가 안 좋았나 봐 안에. 선수단 얘기도 나왔고요. 네, 많이 나와요. 고드진 얘기도 나왔어요. 마리나 얘기도 나왔고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경질의 표면적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진했던 성적이 역시나 이유로 꼽아볼 만한 부분이고요. 네. 현재 리그 9위, 8승 5무 6패,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고요. 매우 안 좋죠. 램파드의 첼시에서의 평균 승점은 57경기 1.67점인데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그동안의 첼시 감독 중에 4번째로 났고요. 로마니 인수하고서의 감독들 중에서는 제일 낮습니다. 빌보보다도 나죠. 안비보보다도. 경기 수는 물론 적었지만 1.7이에요.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이게 램파드로 커버하기에는 램파드, 존테리, 드록바, 뭐 체흐 요 정도가 이제 레전드 코어 라인 아니야. 그렇죠. 이 정도도 못 버티는 거지 이거는. 게다가 쓴 돈도 있는데. 그래. 그런 부분도 있고 램파드 부임 이후로 원정에서 첼시보다 많이 실점한 팀은 뉴캐슬 뿐입니다. 그러니까 램파드 부임 기간 한 시즌 반이잖아요. 네. 이동안 원정이 엄청 안 좋았다는 얘기네. 원정에서의 통산 실점이 무려 50개, 50실점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안타까운 기록이고요. 인디펜던트의 미구엘 델라니 기자는 구단은 2019-20 시즌 4위의 결과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했지만 이때도 아슬아슬하게 거뒀던 성과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려를 표했던 시선이 좀 존재했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 반등을 했어야 되니까 이때 우려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여름 이적 시장에도 돈을 좀 많이 푼 걸 거고. 19-20 시즌 4위의 결과가 아슬아슬했던 것부터 우려를 표했다고요? 네. 이거 양심 없는 새끼들 아닙니까? 왜요? 영입이 없었고 첫 시즌인데 이거 4위 했다고 이게 아슬아슬했다고. 그건 이제 나는 구단의 스타일이라고 봐. 그러니까 조금 야속하게 느껴지고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될라나? 물론 이게 델라니 얘기가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델라니가 뭐 또 다 많은 소리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니까. 왜요? 갑자기 좀 빡쳐가지고. 왜 그렇게 빡쳐요? 모르겠어요. 램파드 동생이세요? 약간 좀 그렇네요. 4위는 저는 목표치 한창 초과 달성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 미겔 델라니 말이 사실이면 이거는 좀 너무 좀 센 거 아니야? 가혹한 거 아닌가? 구단 입장에서는 아슬아슬한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뭐 이 덕현이 얘기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죠. 어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퇴근 시간대쯤에 뉴스가 뜨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회사에 못 나온 상태고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 유언5 퀴즈쇼의 주인공 중서가 지금이라도 내가 라이브를 키겠다. 켜겠다고 막 그랬는데 갱맘이랑 과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참겠다. 안 그랬으면 진짜 하셨을 거야. 지랄 그 새끼. 오늘 아침 7시 반에 나와 있었대. 네, 알아요. 정신 나간 새끼예요. 빨리 내가 이걸 편집하겠다 그러면서. 첼시의 인생 갈아 넣었어 지금. 아까 나와가지고
저 우리가 원래 출근 시간이 한 11시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딱 왔더니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쓰고 아니 존나 빨리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른 출근의 증거를 원래 이 시간에 오면 저 방 불을 다 꺼져 있거든요. 애들이 이제 늦게까지 일하니까 늦게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기사에서 이제 맨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맨로 기사를 살펴보면 조디 모리스 코치, 램파드와 같이 오게 된 수석 코치와 같은 개념이죠. 세트니까. 모리스 코치도 램파드와 함께 첼시를 떠날 예정이고 2회 코칭 스태프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램파드는 이번 주 월요일 아침 미팅에서 경질을 통보받았고 통보받자마자 선수단과의 작별 인사는 본인이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초반에 기사가 나오기를 차단당했다라는 뉘앙스로 이겨 나와서 구단에서 막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이 이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참고해야 될 기사는 그 이후에 있었어요. 디애슬레틱의 보도를 대부분 참고했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로 선수단하고의 불화설이 나왔습니다. 나는 이게 조금 약간 그렇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내용을 좀 살펴보면 몇몇 선수들은 이미 램파드 감독의 전술적 지시 부족과 대화 부족에 불만이 있었고 이는 지난 시즌부터 팀 내에서 약간 감돌았던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유스들은 램파드를 지지했지만 베테랑들을 위주로 램파드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았고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은 전술 그리고 이적생들의 활약 혹은 조합 게다가 너무 많은 후연량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베테랑들은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그래 의문 제기할 만합니다. 만약에 이거. 결과가 좋으면 수긍하고 넘어가는데 본인들이 왜 이런 생각이 결과가 안 좋으면 나오는 거기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전술적인 지시 부족이랑 이런 게 구단에 여러 가지 귀와 입이 있습니다. 그렇잖아. 사람이 수백 명이 있는 데인데 그러면 아까 미겔 델라니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라는 전제 아래 4위도 4위인데 듣는 귀가 없었겠어? 지금 잘 돌아가는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팀 분위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리고 유스 입장에서는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 본인들은 적극적으로 써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봤을 때 선수단은 램파드의 선수 공개 비판 인터뷰 요즘에 있었잖아요. 최근에 좀 있었죠. 선수단의 어떤 기본기 문제 100%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인터뷰들을 램파드가 남겼는데 그때마다 램파드의 공감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선수단도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투엘 감독이 이제 다음 감독으로 링크 내고 있잖아요. 근데 투엘의 공감 능력은 공감 능력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이게 공감 능력이 떨어져?가 아니라 투엘은 그게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와 투엘이 이 정도의 공감 능력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있어 다행이다. 생각보다 인간미 있는데 그래서 가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되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하나 못하죠. 그러면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이런 식으로 보는데 평상시에 X같이 굴어. 그러다 뭐 하나 딱 잘하죠. 그러면 와, 너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이게 오히려 후자가 나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후자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약간 그런 케이스 같네요. 되레 전자처럼 네가 후자라고요? 네, 머리 같은 거 보면. 그치. 약간 그런 효과를 좀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야. 난 너가 전자라고 생각했거든. 평상시에 사실 쭉 잘하는 캐릭터니까 오히려 너가 이제 중계 실수를 해요. 그러면 야 임명철 원래 저렇게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덕현이 같은 경우에 한 경기를 잘한다 그러면 와 황덕이 생각보다 잘하네. 후잔 나지. 최근에 보니까 막 덕현이 중계 깔쌈하게 하는 황덕현 X인 줄 알았더니만. 그러니까 이게 역시 사람 이미지라는 게. 저 요원5 저 새끼가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 예전에 아스날 소튼 첫 번째 경기 있죠. 그 경기를 새벽에 봤나 봐요. 지가 아침에 딱 출근하니까 형 어제 중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계 보고 잤냐? 그랬더니 네 어땠어? 그걸 물어봤더니 근데 이 형이 이렇게 중계를 잘했었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 어쨌거나 정말 다른 거지. 네. 그래서 이 램파드 감독에 대한 주먹질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죽여버리네. 오늘 급발진 많이 하시네. 날인가 봅니다. 그래서 델라니 기사를 살펴보니까 영향력이 있는 선수단 중 한 구성원은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램파드 감독에게 신문이 났다고 그래요. 게다가 그 기사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리디거 케파와도 램파드는 사이가 틀어진 걸로 알려져 있고 레스터전이 끝나고 램파드는 이미 자신의 경질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직접 중계했었죠. 워낙 첼시가 경기력이 안 좋았었잖아요. 존나 두루 맞았지 진짜. 그래서 본인의 지인들한테 이미 경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었고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이후에 램파드는 선수들과 악수를 하면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좀 어느 정도 느꼈겠죠. 그만큼 이제 충격적인 결과였던 근데 나는 이제 선수단과 불화가 램파드가 첼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레전드인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화도 부족을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리디고는 또 뭐 아스플리쿠아트한테 뭐 지랄하고 그랬다며 보니까 그리고 케파랑은 뭐 사이가 뭐 좋은 게 이상하니까 이게 그래서
그 레전드 출신 감독인데 그 감독이 경력이 길지 않았을 때 선임하는 게 생각보다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날아가는 거거든요, 하나 레전드. 잘 되면 펩 가르디올라처럼 엄청 불쌍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램파드가 첼시의 레전드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대단한 인물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거 본인의 어떤 그 이미지와 여러 가지 그 위상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또 하나 들여다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드진하고의 불화설이에요. 마리나에게도 지금 담겨 있거든요. 이것도 디 애슬레틱의 보도를 참고해보면 여름 영입생 6명 중에서 오직 벤 치렐만이 램파드의 타깃이다라고 한 내부자가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램파드의 원래 계획은 여름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수비 보강을 노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타코스키 번니 센터백, 그리고 벤 치렐, 그리고 지금 웨스트햄에 있는 디클란 라이스의 영입을 주장했는데 그리고 첼시의 램파드 감독의 경우에는 기존 첼시 선수단 중에 아스필리쿠에타, 토모리, 알론소, 리디거는 어느 정도 선수단 영입 자금을 위해서 판매하는 것도 제법 열려있는 마음이었대요. 매각 대상. 네, 매각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리나의 경우에는 타코스키한테는 애초에 관심도 없었고 램파드가 판매해도 괜찮다고 얘기했던 선수들을 한 명도 판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선수, 특히 수비수의 보강을 실패하고 말았고 램파드는 지속적으로 데클란 라이스라도 영입해달라고 고집을 했는데 보드진은 이 라이스에 대한 램파드의 너무 지나친 고집 때문에 이를 오히려 불쾌했다고 합니다. 라이스를 왜 그렇게 고집을 했을까? 뭐 좋은 자원이긴 한데 일단 잉글랜드 그리고 어느 정도 수비형 미드필드의 보강 필요성을 생각을 했겠죠. 지금 첼시 하는 거 보면 라이스 좀 필요하긴 그래, 합니다. 있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여야 되거든요. 뭐 이게 램파드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마리나가 누구 이렇게 사달라고 징징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징하게 시달렸어요. 콘테한테. 애들 왜 돌아가면서 지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렇죠. 지독하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이거는 뭐 마리나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여러 가지 상황이 선수들을 매각하려고 해도 쉽게 매각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잘 안 사죠. 아스날도 매각하려고 그러는 선수 많았는데 하나도 안 됐거든. 결국에 지금 와서 내보내고 있잖아. 이게 쉽지 않아. 토모리도 결국에 이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 차이는 있더라고요. 종윤이 형처럼 이번 이적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시선도 맞고 또 일부 첼시 팬분들은 다른 감독들이 있을 때도 마리나가 너무 지나치게 본인의 주관에 개입해왔다. 그래서 이 행보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첼시 팬분들 사이에서는 존재하게 합니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분석의 해석의 차이니까. 그래서 이 과정 동안 마리나하고의 관계가 좀 나빠졌다고 하고요. 램파드의 의중과 달리 보드진은 공격진 보강을 활발하게 단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요주의 인물인 하버츠는 알고 보면 램파드 픽이 아니었다라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만약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건 있어요. 리그와 구단에 따라서 스타일이 있는데 감독이 보통 원하는 선수들을 사오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단장이 영입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구단들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감독은 그냥 사다 주는 선수를 써야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러면 좀 그 감독들이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카야버치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첼시의 공격진과 이런 데가 뭔가 약간 기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중첩되는 포지션에 여러 선수들이 많이 있어. 중요한 곳에는 그쵸. 또 약간 스쿼드가 얇고. 베르너, 지으, 하버츠 이 세 명의 공조는 사실 굉장히 조합하기가 어렵거든. 뭐 이러면 지금에서 와서 램파드 이거 왜 선수를 이렇게 샀지? 왜 이런 식으로 조합을 이렇게밖에 못하지라는데 어느 정도 의문이 풀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또 다른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 케파에 대해서도 램파드는 처분을 주장했고 마리나는 케파를 감싸는 입장이었대요. 여기서 약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나요?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감사줬으면 이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마리나를 옹호했던 시선에서도 이제는 약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거죠. 마리나를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인물이라고 봤을 때 내가 그래도 비싸게 주고 산 백이란 말이야. 함부로 팔라 그러지 마. 이거 감가 많이 됐어.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사람이라고 안 보고 그냥 비싸게 주고 야 이거 회수 못해 이렇게. 렌탈도 안 해주고. 그렇지. 그렇게도 봐야 되겠네. 그리고 그동안 케파는 아무래도 램파드는 본인이 처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램파드 감독에게 서운함을 좀 당연히 싫어했겠고 양심 있나요? 아니 근데 그게 사람인데 뭐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아니 뭐 바깥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술 때리면서 나 존나 팔라 그러더라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보드진하고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경질 직후에 수석 코치인 조디 모리스가 자신의 인스타 소개글을 바꿨습니다. 이게 의역을 해보면 너에게 주어진 칼에 너가 찔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이라는 거는 너한테 뭔가 구단의 개혁이나 역할을 맡기고자 칼을 쥐어줬는데 막상 그 칼에 너 본인이 찔릴 수도 있다. 이런 뜻을 암시하고 있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나를 위시로 한 어떤 보드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겁니다.
이맘때쯤에 이렇게 인스타를 남기죠. 그럼 본인이 과장 해석을 사실 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얘기를 던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의 뜻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보세요. 만약에 갑자기 덕현이가 뭔가 그 전에 야 나 뭐 좀 요즘 힘든 일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카톡 푸사 지우고 남긴 말에 이상한 걸 써놔 막 초성만 그러면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낙화 그래 억측이 가능하잖아. 그쵸. 이거는 어느 정도 본인이 약간 이걸 좀 저기 제공을 한 거야. 거리를 거리 떡밥을 줬어요. 사실 이제 이런 게 관종이죠. 그렇지. 보통 이제 참 저 개인적으로 이런 걸 안 좋아하기 그러니까 나도 이런 거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SNS 하는 건 본인 마음이니까 또 상황 수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건. 근데 또 상황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어쨌든 디에스레틱에서 보도를 하긴 했지만 이때다 싶어서 과장된 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진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다 진실이 아니라 들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 왜냐면 그렇죠. 이게 오피셜은 아닌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되는 거. 그냥 어차피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램파드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거쳐서 이게 그렇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램파드가 바깥으로 그거 얘기를 할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선수 영입 같은 경우에도 베르너가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램파드 픽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정작 베르너 영입할 때 램파드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전화도 하고 직접 만나러 갔던가 막 그랬었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의는 있었을 것이고 기사에서 좀 과장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램파드의 최고 성과가 무엇인가 따져보면 역시나 유스의 기용과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낸 거였어요. 사실상 메이슨 마운트를 발굴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업적이죠. 첼시 감독들 중 21세 이하 선수에게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한 감독이 램파드였다고 하는데 11명에게 출전 기회를 부여했고 이 11명이 무려 프리미어리그 12,545분을 뛰었대요. 그거는 뭐. 그중에서 1위는 당연히 마운트였고요. 근데 재밌는 점이 램파드의 더비 카운티 감독 마지막 경기 때 5월 27일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 빌라전 이때였고 램파드의 첼시 감독 마지막 경기는 2021년 1월 24일 FA컵 32강 루턴타운전이었습니다. 두 경기 다 마운트가 주장완장을 달고 뛴 경기였어요. 그러네. 루턴타운전은 이제 마운트가 주장완장을 달았는데 이게 첼시 역사상 존 테리 다음으로 가장 어린 나이에 완장을 찬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운트가 이제 램파드의 페르소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만하죠. 유스 출신에 그럴만한 있고 더비에서도 따라왔으니까. 그래서 마운트 입장에서는 조금 참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로만의 경우에도 결국 램파드한테 인사를 했는데 보신 것처럼 꽤 정성스럽게 인사를 남겼어요. 이게 그러니까 램파드에 대한 최후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만이 감독 나가리 된다고 자른다고 해서 이런 스타일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본인도 램파드에 대한 어떤 그 리스펙트를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선수 때 해준 게 얼마입니까? 그렇지. 첼시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첼시 구단의 그 경질 공식 성명서를 보면 노력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행운, 스탠포드 브리지에서의 재회 이 모든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모두 담긴 경질 감독이 램파드가 유일하대요. 첼시 감독들 중에서 무리뉴, 뭐 스콜라리, 뭐 그랜트 이런 감독들이 다 경질될 때 보면 이 세 가지 단어가 모두 들어간 경우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램파드에 대해서는 어쨌든 첼시도 레전드로서 마지막 인사 때는 이러한 정성을 좀 담은 부분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뭐 첼시 팬분들의 마음을 제가 100%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선수 레전드 램파드는 지금도 사랑하지만 감독 램파드는 더 이상 보기 싫다. 그거를 아마 구단에서도 지금은 이제 칼을 들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좀 나는 이런 식으로 내가 라이브로 보던 그 레전드들이 감독했다 날아가는 게 뭐 약간 씁쓸해. 그렇죠. 약간 거의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 이렇게 여러 명 날려보낸 팀이 하나 있죠. AC 밀란. 다다다다다다다 나가잖아. 그땐 보드진이 답이 아니었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선임하면 안 돼. 그치. 근데 이거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램파드가 우리가 그래도 좀 신선하고 젊고 이런 스타일의 감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감독으로서 램파드의 첼시에서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램파드가 이제 다시 성장해서 첼시한테 또 한 번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첼시가 새로운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감독의 유력한 후보는 이미 지금 뭐 계약했다는 얘기가 다 나오고 오피셜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마스 투헬 그 얘기로 바로 넘어갑니다.